제1장 영양교육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이제 식행동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행동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제 식행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식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그 개념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그전에는 이제 KAB 이론으로 영양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식이 높아지면 태도와 식행동으로 연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식행동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 또 개인의 지식 있잖아요. 개인마다 지식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식품 영양을 전공한 사람은 비전공보다는 어때요? 이쪽의 지식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행동이 어때요? 건강한 식행동으로 더 많이 이제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또 식생활에 대한 어떤 태도도 있잖아요. 이런 태도, 그다음에 또 우리 메뉴를 선택하는 어떤 기술, 그쵸? 기술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가족의 식습관. 그쵸? 가족의 식습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요. 이렇게 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지식만 높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식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그리고 또 개인의 신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식행동을 건강한 인제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영양교육 이론에서는 결국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론이다. 이렇게 먼저 인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표 2를 올려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영양 교육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들을 보시면 일단은 이제 개인한테 적용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어떤 것이 있냐면 건강 신념 모델이라든가 또는 합리적 행동 이론과 계획적 행동 이론, 그다음에 범이론적 모델. 범이론적 모델은 우리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영양 교육에 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간에는 주로 어떤 것이 이제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사회 인지론이라든가 사회적 지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또 집단과 지역사회에 이제 영양 교육을 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혁신의 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학적 모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양 교육을 기획하고 평가할 때는 주로 어떤 모델을 쓰냐면 프리시디 프로세드라는 모델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개인에서 많이 쓰는 거, 개인 간에서 쓰는 거, 그리고 또 교육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이론 쪽은 우리 쪽에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나오는 거죠. 건강 신념 모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신념 모델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썼던 거냐면요. 보건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제 이것들이 인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 영양 교육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주로 인제 사회 심리적 모델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서 실제 어떤 개인이 인제 건강한,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그 식행동을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은 결국은 뭐에 의해서 되는 거냐면 건강상의 위협 정도. 그쵸? 꼭 예를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건강상의 위협의 정도는 인지된 민감성과 우리가 인지된 심각성으로 나뉘어지죠. 여기는 두 개가 있죠. 인지된 민감성과
그다음에 심각성, 인지된 심각성. 요렇게 된 것을 건강상의 위협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식행동을 이렇게 옮겨갔을 때 어떤 혜택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인지된 이득, 그쵸? 인지된 이득이라고 하죠. 장점은. 그다음에 또 인지된 장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 그 건강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그 그림 1로 건강신념의 모델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강신념 모델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는 요인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개인적인 요인이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질병 위협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걸 개인이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인지된 그 심각성이라든가 민감성, 그것들이 위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인지된 이득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얻는 혜택이 더 많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행동으로 또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개인적인 요인에서 보시면. 그렇지만 장애가 높으면 행동으로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냐면 장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애를 느끼는 점을 어떻게 줘야 돼요? 감소시켜 줘야 되죠. 교육자들은. 그래서 인지된 장애가 낮을수록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내가 이거 건강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수정 요인이 이제 작용을 하죠. 질병에 대한 이런 위험 정도나 또 인지된 이득이나 인지된 장애는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냐면 실제 식행동에 아까 영향을 받는 것들이 어떤 거였어요? 연령이나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다 연령, 성별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령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또 성격이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지식과 같은 수정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식행동이 이런 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그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실제 행동을 할 때는 실제 이제 어디에 또 영향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추천 행동을 수행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행동의 계기가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전략이죠. 실제 전략이 바로 그 건강신념 모델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동의 계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캠페인 같은 거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격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골자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건강신념 모델에 대한 이 그림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교재 갖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 그 건강 그 신념 모델의 구성 요소 다 외워 놓으셔야죠. 그래서 구성 요소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 뭐였었어요? 건강상의 위협 정도를 나타나는 거에 두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었어요? 인지된 민감성과 인지된 심각성이죠. 그럼 인지된 민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나도 저 병에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심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민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민감성이고 심각성은 뭐예요? 내가 저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받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우리 여자들은 골다공증의 위험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왜? 모든 여성이 폐경이라는 것을 겪기 때문에 50대 이후가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를 않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예요? 골다공증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여성이 다. 그러면 골다공증에 걸렸을 때는 일단은 신체적으로도 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아프니까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우울증이 또 심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팔다리가 아프니까 뼈가 아프니까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어려움의 장애를 받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심각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네, 건강상의 위협 정도. 이걸 다른 말로 인지된 위협성이다. 이렇게 두 개 차이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권장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유 섭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뭐라냐 우유를 꼭 먹으라고 이제 권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동을 내가 했을 때 이득이 뭐냐? 그걸 이제 보는 것이 바로 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된 이득이죠.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우리 뭐예요? 혜택이 뭐냐?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인지된 이득이죠. 근데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물질적이나 심리적이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바로 인지된 장애예요. 이게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비용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야, 우리 돈 들 수 있잖아요. 우유 사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다음 또 어때요? 내가 짠 거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먹으면은 칼슘이 어떡한다고 그랬어요? 소변으로 나간다라고 했어요. 배설을 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가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 싱겁게 해주는 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돈이라든가 우리 또 이제 그런 비용이 드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가 사실은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요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어때요? 실제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 너무 번거로운 거야. 그 요리를 하기가. 그럴 때가 전부 다 뭐냐면 장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지된 이득과 그다음에 인지된 장애. 다시 말하면 인지된 장점이고 인지된 장애라는 뜻은 우리가 단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가 있었냐면 행동의 계기가 있죠. 행동의 계기라는 것은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장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어떤 것들이 있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행동의 계기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제 행동을 계기를 일으켜 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이나 또 우리가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격려해 주는 그죠? 그런 우리 이제 편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신경 써주는데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전부 다 행동의 계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자아 효능감이죠. 행동 수행을 하는 데에 대한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건강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아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아 효능감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행동 수행에 필요한 훈련과 지도를 제공하라는 거죠. 실제. 그리고 또 뭐예요? 목표가 작은 목표부터 점점 크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목표를 설정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라는 거야? 강화를 쓰라는 거죠. 우리가 특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언어적인 강화를 많이 쓰죠. 너무 잘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그 언어적인 강화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 또 뭐예요? 우리가 그 행동의 시범이나 그 모델을 인제 제시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인 장애를 낮춰야 되잖아요. 장애를 낮춰야 결국 뭐냐면 자아 효능감도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을 감소시켜 주라는 거죠. 이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건강 신념 모델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제 신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요인에는 결국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인지된 위협성이 있고 인지된 이득이 있고 인지된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자아 효능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행동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계기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행동 계기다라는 것이 여기에 인제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이런 건강 신념 모델을 적용해 가지고